방송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신호가 가고 있으시면 어떤 분이 가장 먼저 왔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바 두루두루두루 엘리자베스 D님이 일바를 차지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시작이 좀 늦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출발하는데 차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 30분 정도 좀 이게 늦게 됐어요.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감기가 매우 심해서 일주일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픈 건 별로 없었는데요. 기침이 끊이질 않아가지고 옆구리가 아파서 지금 제가 타이슨한테 한 대 맞은 것처럼 옆구리가 아파요. 그래도 아직 완벽하게 낫진 않았습니다. 보미 작가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보미 작가가 좋아하는 특별한 인사가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만났을 때마다 해주는 얘기인데요. 살쪘네? 이렇게 얘기해주면 보미 작가의 얼굴이 빨개지면서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못 보셔서 그렇지만 나날이 이 송 작가와 닮아가고 있는 도플갱어화 되고 있는 보미 작가를 여러분한테 자랑하고 싶네요. 축하드립니다. 일주일 만에 집에 전기 고치셨다고. 화장실 불이 들어왔습니다. 네. 한 달 만에 주인 아주머니께서 바꿔주셨습니다. 네. 한 달 동안 어둠 속에서 지냈어요. 김정환님, 김정은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사실 이게 몸은 많이 빠졌는데 얼굴이 부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애청자분들은 얼굴에 크게 상관 안 하고 방송을 들어주시니까 제가 편한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사이인가 봅니다. 테니스님 부녀지간이라니요. 그런 잔인한 말씀을 하시게 되면 제가 많이 화나죠. 보미 작가도 늙을 만큼 늙은 처자입니다. 자, 본격적인 방송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얼굴보다는 썸네일을 보시면 놀란다고요. 자, 우리 편집기사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썸네일에 내 얼굴 쓰지 말라고. 자, 일단 첫 번째 방송은 아까 이제 막 시작하는데 위원장 정보 말씀도 나오셨고 비건이 왜 중국 갔냐고 안 기다리듯 중국 갔냐고 이런 말씀이 있으시니까 거기에 관련된 주제를 해볼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중국은 아직 안 갔어요. 곧 가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똑똑하신 거예요. 이미 주제를 꺼내놓기 이전에 이번 주에 뭐가 이슈가 됐는가라는 거를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죠.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일 중대한 문제는 이제 비핵화 협상에 관련한 북한의 태도 이런 걸 텐데요. 북한이 이제 굉장히 강력한 개김을 시전하고 있죠. 마치 이 크리스마스 전에 무슨 선물을 주겠다 이래가면서 완전히 이제 트럼프한테 핵실험 재개까지 연두에 둔 뭔가 선물을 보내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뻥을 치고 있는 건데요. 원래 이제 얘네들이 잘 쓰는 게 벼랑 끝 전술이잖아요. 이 벼랑 끝 전술에 몰리는, 그러니까 시끄러운 개가 겁이 많다고 지금 북한이 많이 쫄고 있는 상태라서 그래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주국방 군비 증강책에 대한 어떤 보전이 너무 빠르게 그리고 너무 강력하게 시전되고 있는 데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일단 글로벌 호크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조용한 가운데 글로벌 호크가 들어와서 이미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호크 도입 이전에는 괌에서 직접 날라온 전투기들이 계속 남북 간의 어떤 상공, 그러니까 휴전선 지역의 상공을 날면서 북한에 대한 각종 정보들을 정밀하게 탐지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좀 특이한 사항이 뭐였냐면 위치 발신기를 켜놓은 상태에서 비행기를 운영했다는 거예요. 정찰기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정찰기가 날라올 때는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이걸 끄고 운행하는 게 정상인데 이번에 미국의 정찰기들은 자기 위치를 노출시키면서 계속 정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뭔 얘기냐면 내가 니들 보고 있어. 감시하고 있어. 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글로벌 호크 4대가 한국에 도입하기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미 한 대는 들어왔고 나머지 3대도 내년 안에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호크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글로벌 호크 4대를 가지면 2대는 교대로 이게 원래 한 40시간까지 공중에 떠 있거든요. 교대로 하늘에서 24시간 감시를 하게 되면요. 이 떠 있는 반경 그 3,000km 안에는 30cm 이상의 모든 물건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정찰기입니다. 2천억이 넘는 아마 소프트웨어에 그 관련된 도입 비용까지 합친다 그러면 한 2,500억이 넘는 엄청 비싼 전투기인데 다른 나라들은 갖고 싶어도 안 주는 거예요. 이 정찰기를. 근데 우리나라에 갑자기 4대가 들어와 버린 거죠. 아직 일본도 달라 그랬는데 3대 주기로 하고 안 줬거든요. 아직 한 대도 인도를 안 했는데 우리나라에 이게 먼저 들어온 겁니다. 이게 다 지소미아 때문이죠. 지소미아 종료가 있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그 정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이거를 미리 띄운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미국이 북한 정찰에 신경을 쓰느냐면 진짜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조짐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실시간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김정은이 이게 뻥을 치고 있는 것만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우리나라한테 떠넘기기 위해서 글로벌 호크 4대를 배치를 했다는 겁니다. 2대는 떠 있고 한 대는 정비하고 한 대는 예비로 그냥 준비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정박 준비를 해놓는 상황으로 24시간 북한과 3,000km 사실 중국 동북이나 러시아까지 주요 해군 기지까지 전부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대한 모든 그 감시 정보를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직접 받을 수 있게끔 이거를 열어주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쭉 킬체인이라고 하는 그 전략 전술을 준비를 해왔어요. 노무현 정부 때 입안이 돼갖고 지금까지 준비를 해온 게 뭐냐면 우리가 북한을 상시로 감시하고 있다가 만일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이나 어떤 그 무력 도발에 대한 징후를 보이면 여기서 즉각 타격한다라고 하는 게 킬체인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한 독일제 타우러스 미사일 뭐 500km가 넘는 엄청난 미사일이에요. 비행기에다 달아갖고 쏘는 건데 이 항속거리가 400km 이상 나오기 때문에 사실 휴전선 상공에서만 쏴도 북한 전역을 다 직격할 수 있는 지대공 타우러스 미사일을 비롯한 여러 무기들을 다 갖춰왔는데 문제는 정보 자산을 확보를 못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GPS나 위성 정보를 통해 갖고 북한 내부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정보를 우리가 취득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동안 미국이 우선 취득을 해가지고 이거를 일본에 있는 태평양 사령부로 보낸 다음에 거기서 받아오는 방식으로 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돼 있는 그 정보 자산을 먼저 선취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지소미아 종료를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야, 이 정보를 직접 미국 입장에서는 남한한테 직접 관리를 하게끔 넘겨줘야겠다라는 차원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거야라고 계획을 내세우고 니들이 안 도와주면 우리가 그냥 직접 할 거거든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게 2022년까지. 네, 김윤미님 2만 원 감사드려요. 네. 뭐 10,000원이면 어떻고 20,000원이면 어떻습니까? 후원이면 다 감사하지. 자,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국방백서에 2022년도까지 이 5개의 군사위성을 띄우는 걸로 나와 있어요. 앞으로 2년입니다. 2년 안에 우리가 5개의 군사위성을 띄워가지고 실시간 한반도 주변 국가들을 우리 정보로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감시 능력을 갖추겠다고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소미아를 안 할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지금부터라도 한국이 앞으로 자체 취득할 정보 자산을 획득하기 위한
한미 간의 직접적인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줄 거 한국에 미리 땡겨주자라고 해갖고 이 글로벌 홀크가 미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2년 후에는 눈을 뜨게 됩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오는 군사 정보 대부분이요. 우리 한반도 접견과 미군이 제공하고 있는 부분을 빼면 다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왔단 말이에요. 북한의 주요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 우리가 핵 관련 시설을 보여주세요 하면 거기만 딱 모자이크 지우고 보여준 거지 중국이나 러시아를 비롯한 우리나라 영해, 영공 외에 다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직접 제공을 안 해줬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자체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적을 식별하고 그거를 미사일로 요격한다든지 뭐 함정을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의 연안 도시를 공격한다든지 하는 식의 공격이 불가능한 상태였단 말이죠. 근데 2년 후면 우리가 그걸 확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위성을 자체 개발해서. 우리가 군사위성을 직접 개발해서 그러한 우리의 정보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게 되거든. 이거는 전 세계에서 최고 고급 정보예요. 전 세계 최고 군대들이 다 모여있는 지역의 모든 정보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우리는 한반도를 감시하기 위해서 뛰었다고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미국이 너무나 탐내는 적성국의 정보를 이제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보여줄까 말까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생겼다는 거죠. 남의 위성 빌리지 않고 우리 걸로.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국산 위성을 그것도 정지궤도 위성을 우리가 개발해냈다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나 미국 전문가들이 깜짝 놀라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놀랐습니다. 명박이가 무슨 통신위성 2대 만들어서 한 대는 띄우고 한 대는 팔아먹고 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그 항공과학기술이 저 돈질에 또 녹아나는구나 날라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과학자들 우리 똑똑한 그 애국자들은 그 안에서 뭔가 숨어진 여력, 잡력을 키우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정지 군사 위성을 자체적으로 설계 제작해내는 대단한 기술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건 이 글로벌 호크의 도입을 통해 가지고 사실 그 위성을 띄우지 않아도 웬만큼은 볼 수 있게 됐어요. 채널이 좁아서 그렇지 카메라가 한 대뿐이라서 그렇지 웬만큼은 볼 수 있게 된 건데 이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이 킬체인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정보를 얻었다는 겁니다. 즉 만일의 경우에요. 실제 대한민국 안에서 북한이 미사일 장거리 위성 미사일 쏜다 핵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징후가 보였을 때 이제 우리가 북한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눈과 타격 능력을 갖췄다는 거야. 특히 이번에 F-35가 10세대가 들어왔어요. 10세대가 이제 올해 도입분이 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실전 배치가 됐고요. 뭐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내년에 10세대, 내후년에 14대 해갖고 40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F-35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정부가요. 정말 놀라운 영상을 하나 공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일종의 이제 가상 영상이죠. 우리 국방부가 가상 현실을 잠정해갖고 만든 건데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탐지를 해서 F-35가 날아가갖고 요격을 해서 그 미사일을 때려 부수는 영상을 일종의 홍보 영상으로 방송을 했어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췄음을 북한한테 보여준 겁니다. 깜놀할 지경인 거지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도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더 걸릴 줄 알았는데 우리가 눈이 떠져버린 거야. 2년이 넘게. 그런데다가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현무포라고 하는 그 지대진 미사일이 개발이 끝났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안에 실전 배치가 된다고 그래요. 현무2는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탄도 중량이 500kg가 한도였거든요. 500kg가 한도였는데 그 한도가 2톤으로 늘어난 거예요. 2톤으로. 탄두 중량이 2톤 정도 되면요. 이 위력이 거의 준 핵무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2톤짜리 그 폭탄을 날리면 뭐 방사능이라든지 이 오염이 없어서 그렇지 그 파괴력과 충격파는요 원폭이 터졌을 때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러한 폭탄과 발사체를 우리가 2년 안에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 해군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영상이요? 그 영상 국방부 홍보 영상에 있어요. 네. 그런 영상을 이미 공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F-35가 출격해서 북한 핵미사일 요격하는 영상. 저도 봤지만 그거를 다운을 못 받았어요. 아무튼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 미사일 전력 안에서도 이거를 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2022년도까지 약 7척이 넘는 한국형 이지스함을 개발 배치를 완료할 겁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데 기존의 이지스함에 필적할 만한 정보통신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 공격형 구축함들이 이게 전형 공격형 배인 거죠. 호위함이나 구축함들이 7척 이상의 앞으로 추가 배치가 되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북한이 그나마 대체 전력으로 자랑하고 있는 잠수함 전력을 감시하기 위한 잠수함 감시 장비들, 정찰 장비들이 이미 국내 도입이 됐고 미국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도 몇 년 안에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내거나 도입할 것을 미국하고 협의 중이라는 거죠. 사실 이 모든 게 다 갖춰지면요. 지금도 충분한 억지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선제 도발을 막기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싸움은 분명히 이기는데 제가 언제 선제 펀치를 날릴지는 알기가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선제 펀치를 날리는 것까지도 미리 잡아서 아예 펀치 자체를 못 날릴 만큼 아주 억압적인 군사적인 능력을 보유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동안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 전력을 사실 계속 감춰왔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이 정도 가졌다라는 거를 공개하는 순간 계속 압박이 들어오거든.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 한국 왜 이렇게 군사적으로 저렇게 팽창하는 거야? 저 너무 오버 스펙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정치적 외교적 압박을 주게 되고 그런 압박 외교에 대해서 미국이나 다른 쪽이 이제 한국의 행정부나 국방부를 압박할 수 있는 수준인데 지금 차원이 다르거든. 동아시아 평화 프로세스의 주역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있는 비핵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군비 강화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걸 어느 나라가 감히 내정 간섭하면서 해라 마라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못하는 상황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요 가지고 있는 이제 마지막 무기를 꺼내놓은 게 최근에 이제 동창리에서 엔진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창리 엔진 실험이 어떤 실험이냐를 놓고 이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염두에 둔 실험이냐를 놓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한다, 뭐 ICBM 개발한다는 얘기 있는데요. 이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부분, 뭐 ICBM 무기라고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북한도 자체적인 정찰 위성을 띄우기 위해서 그와 관련한 발사체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음향이 이상이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한 게 아니고?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네. 일단 상황을 좀 보게 되자면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만일에 만든다고 하면 이런 류의 이제 목소리에 네 떨림이 있다고 하시네요. 그건 제가 자연 바이브레이션이 나는 겁니다. 네, 목이 쉬어서. 과거에 발사했던 이게 이제 은하 3호, 그러니까 인공위성 띄웠던 그 미사일이에요. 보면 이제 3단 발사체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동창리에서 시험을 했던 어떤 그 엔진은 약 7분간 연소가 됐다고 합니다. 7분 연소. 그래서 이 7분간 연소가 됐다고 하면 지금 있는 3단 발사체 중에 2단 발사체에 대한 시험을 했을 거다라는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2단 발사체는 뭐고 1단 발사체는 뭐냐? 그거를 좀 살펴보자면 지금 있는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뭐 위성 발사용이라고 해도 되고 ICBM이라도 해도 되고 최초로 성공했다고 하는 이제 은하 3호의 모습인데요. 밑에 이제 길게 보이는 은하 3이라고 써져 있는 저 발사체 자체는 과거에 그 북한이 갖고 있는 노동 미사일이 있어요. 이 노동 미사일 4개를 묶어 가지고 그냥 엮은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반도 상공 대기권 위로 이걸 쏘아 올리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그 2단, 3단 그리고 탄두를 고고도 상공으로 쏘아 올리는 역할만 하는 단순 미사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기존에 개발돼 있는 노동 미사일의 조립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성능은 늘 언제나 보증이 돼 있죠. 언제든지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는 거고 문제는 이제 목표 거리를 날아가게 하는 약 7분간의 분사를 통해 그 연료 분사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미국으로 가려고 하면 궤도를 타고 미국으로 날아가게 하거나 아니면 위성을 쏘려고 하면 우리 그 위성이 도달할 수 있는 약 1500km 이상 위치의 어떤 그까지 갈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추진 엔진인 건데 이 엔진에 대한 시험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시험을 통해서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거는 우리는 미사일 기술이 있고 이 기술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이 북한에 아니 미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보여주는 데 따른 역효과를 오히려 더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런 방식으로 북한이 계속해서 트럼프를 위협할 수는 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북한의 태도를 말미암아 갖고 지금은 대화를 할 수 없다. 대화는 내년 2월 이후에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북한은 12월 말까지 뭔가 대답을 주라라고 하는 얘기를 뒤로 미뤄서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왜 트럼프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갑자기 이제 뒤로 미루려고 하느냐라는 부분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트럼프가 이제 내일 날짜인가요? 네, 내일이면 미국 대통령 사상 아마 3번째로 탄핵 투표를 맞아서 탄핵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원이 민주당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 100% 당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게 탄핵 당한 상태에서 이게 상원으로 올라가는 개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2주 안에. 저는 이게 분명히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상원에서 당연히 꺾어주겠지. 상원이 설마 나를 타원시키겠어? 라고 트럼프가 믿고 그냥 지난 방송에도 한번 설명을 줬습니다만 지금 트럼프의 배경 정치 세력들이 좀 그 태도가 좀 이상해요. 공화당 애들이 예전처럼 자기 말을 안 들어줘. 특히 이번에 주한미군 그 파병 유지를 위한 결의안에 100표 이상의 공화당 표가 민주당에 쏠리는 걸 보면서 내가 지금 의회 장악력이 확 떨어지고 있구나. 이러다가 상원에서 한 20명 정도만 저쪽으로 그러니까 상원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 쪽에 손들어줘 보면 나 탄핵도 당할 수 있는데 이 위기를 맞아서는 안 되겠는데라고 하는 위기감에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이 오히려 강력한 도발을 해주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가 탄핵당해서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갑자기 북한이 ICBM으로 보일 수 있는 위성 발사나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 이 미사일이 괌에 온다, 샌프란시스코에 온다, 뭐 어쩐다 저쩐다라고 하면서 이걸 막 부풀리면서 내가 군사 제재 해갖고라도 이거 당장 해결할게라고 하면서 의악 지를 수 있는 정말 굉장히 뭐랄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더럽지만. 그런 식의 군사 도발을 통해 갖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토르의 망치 같은
그 비전의 병기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저 미국의 수송기들이라든지 이 우리한테 선심 쓰듯이 던져준 글로벌 호크가 꼭 반갑지만 않은 이유가 그거인 거예요. 쟤들이 보고만 있다가 가만히 보고 끝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과 이제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늘 이제 여러 번 말씀을 제가 방송에서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라든지 경제적 지원은 미국 트럼프의 손이 아닌 유엔의 손을 통해서 유엔 결의안을 통해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또는 일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 돈이 실질적인 현금이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을 쭉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중국 러시아가 이미 꺼내고 있어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해야 된다는 결의안을 중러가 동시에 내세웠습니다. 이 그 안보리 결의안은요, 이게 독특한 게 한번 상정이 되게 되면 안보리 이사국에서 이거를 내릴 수가 있어요. 미국이 내가 올렸다고 그래도 자기가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보리 이사국들이 이거를 받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좋은 세상님 100달러 감사드려요. 그러면 이러한 이제 미국이 자체적으로 이러한 그 제재안을 풀자라고 내놓긴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먼저 던져준 겁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 카드 미국 대신에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거부권만 행사를 안 하면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안인 거죠. 지금 이 해제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남북한 철도와 도로 협력 체제를 협력에 대한 제재를 면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는 거를 허가한다는 얘기고요. 이건 중국과 러시아한테도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1순위로 올라가 있는 것 같고 북한의 해산물과 섬유 수출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북한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북한이 지금 해산물들을 그동안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이 생산해서 수출해 왔는데 대북 제재로 인해 가지고 한 6년째 이걸 수출을 못하게 되니까 중국이나 일본에 있는 원양업 회사들한테 팔았어요. 어장을 빌려준 거지. 내가 잡아봐야 어차피 못 파니까 니네들이 들어와서 잡으라고 자기 앞바다를 열어줬더니 아주 중국 배들 그 약탈 심리 아시잖아요. 아주 그냥 모기장 같은 그물을 끌고 들어가갖고 아주 치어까지 씨를 말려버린 거야.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외화는 벌어야 되고 만들면 팔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고 이걸 넘겨줬는데 이걸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섬유 수출이 중요한 게 뭐냐면 북한에 사실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그 생산품 중에 하나가 봉지하고 섬유예요. 재봉질이라고. 원래 우리나라도 개성공단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재봉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신발이라든지 속옷이라든지 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해 왔잖아요. 유성가면 피터님 후원 5,000원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지금 전부 다 그 러시아와 중국 접경에 있는 이전에 그 임경 공단 쪽에 나가가지고 현지에서 이제 외국 물량을 받아서 제하청 공사를 해요. 그걸로 그 수출 산업을 한단 말이죠. 아디다스, 나이키 뭐 세계 명품 브랜드들이 북한의 노동력의 우수성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다 물건을 주려고 엄청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재로 막아버리는 바람에 북한 수출에 굉장히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었는데 이거를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요 두 가지만 풀어주게 돼도 북한 경제 제재 조치 굉장히 원활해질 수 있는 조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북한의 해외 근로자 송환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의 또 하나의 중요 이제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접경에 있는 데서 중국이나 러시아 공장으로 셔틀버스를 태워가지고 또는 그쪽 기숙사에다 묵는 조건으로 해갖고 송환 근로자를 보내서 근무시키는 거예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벌목공이라든지 도로공사 이런 데 잡부 이런 데로 해갖고 굉장히 많은 그 인력들을 보내가지고 그 인력들한테서 50%를 삥을 뜯어서 수익으로 챙겨왔죠. 이 세 가지를 풀어주겠다고 하면 실질 현재 북한이 할 수 있는
경제 상황을 전부 다 뭐랄까요 그 되살려주는 이러한 이제 제재 해제안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늘 얘기했지만 관광은 제재 규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이제 관광 인프라를 연결하기 위한 도로망이나 철도망, 항공망이 안 돼서 못 들어가는 거지. 관광 사업 같은 거는 지금도 제재하는 거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연말까지 제재가 해제된다고 하면 사실상 미국이 해달라는 게 북한이 해달라는 것 중에 60% 이상은 해주는 거예요. 뭐 해외 계좌라든지 뭐 일부 뭐 추가 요구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만 요 세 가지만 해도 일단 당장 내년에 북한 경제는 숨통을 틔울 수 있을 정도의 제재 해제를 중국과 러시아가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시도를 하고 있는 거를 미국의 의회 그러니까 반 트럼프 세력들 민주당들이 강력하게 해주지 말아야 된다.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압박을 넣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지금 사면 초과에 몰려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해줬다가는 받은 것 없이 북한한테 협상을 잘못했다는 소리 들을 수 있는 거고 탄핵 당하고 난 다음에는 더더욱 이른발이 안 설 것이고 자칫 상원에서까지 탄핵을 가결하는 분위기로 내부 반란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뭔가 필요해서 흔들 수 있는 패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 동창리라든지 뭐 영변이라든지 핵기지라든지 연구소 같은 데를 무력 타격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내가 북한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이렇게 강경하게 대북 관계를 정리를 하겠소라고 하는 방식으로 확 돌아버릴 수도 있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태도는 매우 모호하다. 북한은 적당한 선에서 도발을 멈추고 우려했던 빌미 그러니까 중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이상한 짓거리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핵실험 이런 거 준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가 이제 만일 재선을 이어가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지금과 같은 어정쩡한 정책을 쓰게 된다고 했을 때는 외국에 있는 영국이라든지 뭐 영국이면 대부분 이제 유태인 첩보 계열 이쪽이라고 봐야 되는데 영국의 이제 정론지들이 한국의 핵무장을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 비핵화하지 말고 북한과 남한이 전부 다 핵무장을 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가는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강성 발언을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되더라도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지. 군산이라든지 지금 미국의 민주당 세력들, 일본 같은 세력들은 자극적인 제목을 붙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제가 그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한 2만 명 가까운 구독자분들이 봐주시고 계십니다만 제목에 낚여갖고 와서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송 작가의 방송은 재미있어 하시고 같이 있어 하셔서 보는 방송이기 때문에 지금 큰 욕심을 내기 위해서 무리한 코디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충고는 감사합니다만, 네, 조금씩 우리 같이 공부해 가기로 하여요. 네, 아무튼 이러한 그 대북 제재안이 연말에 통과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앞으로의 볼거리고요. 이것만 통과된다고 하면 미국의 거부권 없이 통과된다고 하면 북한도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건이 이제 엊그제 왔다가 일본 나갔습니다. 나가서 최선희를 계속 기다렸는데 최선희 쪽에서는 연락 안 줬어요. 바람 맞힌 거지. 그만큼 북한은 급할 게 없는 겁니다. 왜? 안보리에 올라갔잖아. 제재 해제안이. 이 제재 해제안 해결되고 난 다음에 다시 만나면 이 제재 이외의 다른 것들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데 이미 미국이 거부하지 못할 제재안이 러시아와 중국에 의해서 제재안 해제가 의제가 상정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별다르게 미국을 만나봐야 얻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쭉 말씀드렸잖아. 몇 개월 전부터 말씀드렸잖아. 이제 앞으로 북한에 대한 떡은 중국과 러시아, 대한민국이 준비해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혹시라도 있을 예를 들어 만일에 이제 만에 하나지만
정말 김정은이 판단을 못하거나 단추를 잘못 눌러가지고 지하 핵실험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어떤 그 타격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미국의 손을 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가서 우리 무기로 우리가 때려줘야 됩니다. 미국을 대신해서. 뭐 남북한의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겠냐? 안 이어져요. 이미 북한도 압도적인 화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핵이 아닌 다른 무력 도발은 할 수 없을 거고요. 핵미사일을 쏜다고 하면 아직 북한의 탄두 소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터미네이터 본 것처럼 단추만 누르면 지하 갱도에서 미사일이 올라오고 이거를 발사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됩니다. 그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 액체 열려놓고 고체 열려놓고 미사일 충전하고 핵 물질 탄두들 옮겨가지고 장착하고 한 일주일은 작업해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매 눈으로 보고 있다니까. 글로벌워크가. 만일 그따위 짓 하면 우리 F-35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순항 미사일들을 가지고 그리고 F-35에 장착되어 있는 지대지 미사일이나 F-15에 실을 수 있는 타우러스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여국에서 응징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이미 우리 국방부가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북한이 발끈하는 거야. 아니 씨발 이제 대놓고 문정부가 협박을 하네? 이런 영상을 만들어갖고 뿌린다는 얘기는 당장에 요격할 수 있으니까 요격할 생각이 있으니까 더 강성으로 간다는 얘기네. 이러한 위협에 지금 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간부 회의를 소집을 해갖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정책 기조를 어떻게 갈 거냐라고 요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나서기 이전에 우리가 더 먼저 회초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나 그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나 미국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보통이 아니구나. 만일 무력으로 깔아뭉갠다고 하면 오히려 미국이 주한미군을 북한군을 막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명분이 없어지게 생겼구나라는 부분을 더욱더 강조를 하는 거죠. 자주국방은 미군 없어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준비 단계에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 분담금 문제가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분담금 협상을 다시 시작했는데 동결하자고 그랬더니 1조 원을 더 내놓으래요. 10억 달러를 더 내놓으래. 그래서 6조를 달라고 개구라를 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 6조를 달라는 명분이 없다는 얘기를 이제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명분을 찾기 위한 그 새로운 물밑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돈 아니라도 우리가 충분히 그만한 돈을 썼어라고 있는 영수증을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미군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평택에 지어준 미군 기지에 대한 그 건설 비용. 네. 사실 이게 거의 10조 원 들었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건설 비용입니다만 그 10조 원 가까운 비용을 들여서 현재 미군과 미군 군속 약 8만 5천 명이 살 수 있는 규모의 거대 신도시를 500만 평 조금 안 되는 부지에 우리가 지어준 겁니다. 여의도 면적 5.5배. 네. 그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가보면 막 그 낚시하러 한번 근처에 갔었는데 일종의 완전 신도시를 하나 지어준 거예요. 신도시 하나 지어준 거고 거기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된다 그러면 군속뿐만 아니라 8만 5천이니까 지금 국내에 있는 뭐 군인들 전부 2만 8천 명 전부 들어가고 그 식구들 다 들어가고 추가 파병 오는 애들까지 다 집어넣어도 다 거기서 오게오게 지낼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신도시를 지어준 거예요. 그 우리 돈으로 거기에 전기대조 난방대조 필요한 거 다 대조 영화관에 각종 뭐 PX 뭐 이전 시설까지도 전부 다 해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분담금에 저기 안 해줬어요. 그 안 쳤습니다. 그 비용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현재 이제 반환 안 되는 기지들이 계속 있어요. 특히 이제
뭐 동두천, 부천 이런 데는 한 10년 전부터 반환한다 그러고 안 나가고 개기고 있거든. 근데 이제 이 부지가 반환되고 났을 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 부지 내의 오염 실태입니다. 이 새끼들이 남의 나라라고 얼마나 쓰레기나 뭐 폐 기름이나 유독 화학 물질을 지들 멋대로 썼는지 그 주변 지하수를 비롯한 토양이 엄청나게 오염돼 있다 그래요. 이 비용으로 환산하게 되면 이거는 뭐랄까요? 복구 방식에 따라서 몇백조 원이 갈 수도 있는 엄청난 피해입니다. 지하수까지 오염되는 토양 수백 미터까지 내려가서 오염돼 있는 이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일 이 땅을 전부 다 파내 가지고 거기 있는 것들을 헌 흙들이나 오염토를 파내고 그걸 폐기하고 그걸 새로 메꿔야 된다 그러면 이건 진짜 수백조가 들어갈 사업이 될 거예요. 그걸 안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버리게 된다 그러면 그 땅들을 폐기 용도 처분하고 못 쓰게 만드는 데 대한 그 보상 비용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환경에 대한 얘네들의 의식이 우리보다는 좀 앞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용 분담을 하지 않으려고 얘네들이 차일피일 이전을 지금 미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파 규정에 의해서 얘네들이 뭐 오염 물질을 한강에 배수를 해가지고 또는 무슨 폭발 사고로 인해 갖고 확산을 시켜가지고 이러한 사고를 위한 오염을 만들었을 때는 이걸 전량 배상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가 뭐 한 10년, 20년 주둔을 하던 가운데 오일 탱크에 구멍이 났었나 봐. 기름이 샜네. 나는 몰랐지. 이건 불가항력이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안 물어도 되게끔 소파 규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 애들은 어떻게든 시간을 질질 끌면서 지금 있는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오염 문제가 어떤 단기간에 일어난 오염이 아니라 장기간 주둔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는 방식으로 피해가려고 지금 꼼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대한민국이 떠안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수백조 원의 추가 지원 비용을 무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이 환경 부분이 앞으로 한미 분담금에 관련된 중요 사안이 될 거고요. 또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미국에서 구매하는 구매 무기들 그리고 그 무기들에 관련한 비용들을 일종의 분담금으로 전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거를 올해 안에 해결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뜬금없이 1조 더 올려줘 6조 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또 우리가 면밀하게 그럼 6조가 왜 6조가 된 거야? 어디서 1조가 더 붙었는데? 라고 하면 쟤네들이 그 명목을 또 만들어 갖고 오겠죠. 그러면서 여기 있다가 우리 병력들이 호르무즈로 이렇게 파병을 가거나 또 거기 가서 이제 순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항공모함 일개 전단 뜨잖아. 그러면 이게 출발해서 유지하는데 1년에 한 3조 원 정도 이상 들어. 거기에 대한 비용 니들이 물어야지. 왜? 니들 호르무즈에서 기름 갖다 쓰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갑론을박하게 될 상황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진짜 꿈에 빌린 돈까지 지금 갚아줘야 되는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랑 키스도 했는데 그 여자가 난 애들 양육비까지 내놔야 되는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계산서를 들이밀고 올 거기 때문에 이 협상은 내년 아니라 내후년까지도 지지멸멸하게 질질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협상이 유지 안 되는 상황에서는 현재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1조 원 정도의 부담금을 쓸 때만 쓰고 말 때만 말고 하고 던져놓고 가면서 계속 협상을 연장해 가는 것도 한미 양측 입장에서 미국은 정치적인 고려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더 이상 줄 생각 없어요. 정치적 고려를 하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큰일 났습니다. 해야 될 건이 4건인데 첫 번째 방송을 하는데 40분이 지나버렸습니다. 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후에는 일본 방송도 지키고 있는데 걱정스럽습니다. 네, 뭐 이 자료는 정말 보미 작가가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데요.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 사안은 여기서 정도 끝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미 대한민국이 이 생각했던 킬체인 체제를 완비했고 한반도 접경에 관련한 정보 자산을 독립할 수 있는 계기를 열었다라는 면에서 북한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 사실은 무서운 거지. 저 오빠가 싸움은 잘하는데 눈이 좀 어두워가지고 내가 치고 빠지면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러고 착각을 했는데 안경을 갑자기 확 써버리는 바람에 눈이 좋아진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비건은 트럼프한테서 뭐 특별하게 미국으로서 그러니까 별도 중국과 러시아가 주는 거 이외에 별도의 선물을 갖고 오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안 만나준 겁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대신 대납해줄 상대를 찾으러 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을 앞세운 일종의 뭐 식량 지원, 의료 지원 뭐 이런 방식의 지원 방식을 제안을 하거나 또는 뭐 투자 제안을 하거나 또 중국을 가가지고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북한과의 어떤 교류 협력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숟가락을 얹음으로 해서 트럼프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잖아라고 하는 이런 그 지도는 안 내고 생상 내려고 하는 외교 전술을 통해서 북한을 달래야 하는 입장인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북한이 말하는 제3의 길은 비핵화 안 하고 핵무장 가고 독자적으로 이제 뭐 자체적인 핵무장 국가로서 인정받고 가겠다라고 하는 식의 얘기인데요. 그건 북한 혼자 얘기고요. 만일 그런 짓 하게 되면 우리 문정부가 떼찌 한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미 확인해 줬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